정말 이 북두칠성의 국자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바위돌은 다른 절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매우 특이한 것입니다. 바로 이 7개의 바위돌이 운주사의 비밀을 푸는 단서가 될 것입니다. 계곡 서편 깎아지른 절벽 위에 있는 거대한 7개의 바위돌, 바로 칠성바위다. 한눈에 북두칠성의 국자 모양임을 알 수 있는데 우선 그 크기가 놀라웠다. 두께 45cm. 253. 바위의 크기를 재서 부피를 알아내고 이것을 다시 무게로 환산했다. kg이니까 약 18톤 정도 된다는데 전부 이 무게가 18톤이에요. 측정 결과 바위의 무게는 작은 것이 12톤, 가장 큰 것은 약 20톤에 달했다. 적은 것은 한 10톤에서 8톤. 땅 위에 얹혀져 있는 상태로 볼 때 옮겨온 것이 분명한 이 바위들은 대체 어디에서 가져온 것일까? 이 막대한 중량을 가지고 밑에서 올려온다는 건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냐. 만약에 했다고 그런다면 안 되지는 않을 거예요. 수만 명이 동원됐겠죠. 저희들이 그 위쪽을 전부 조사를 해 땅을 다 이렇게 벗겨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현재 육안으로 남아있는 그런 그 안반이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큰 칠성 바위들을 채색했을 만한 그런 자리는 발견하지 못했고 아까 지금 저쪽에 있는 그 안반에 이렇게 홈이 나 있는 그 부분밖에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밑에서 이걸 옮겨오지 않으면 주변에 이런 걸 채색해야 할 돌감이 없어요. 여건이 없다. 여건이 없어요. 이렇게 무거운 돌들을 이곳까지 옮겨놓은 데는 필시 이유가 있을 터였다. 하지만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 바위들이 북두칠성을 나타낼 거라고 막연히 추정할 뿐이었다. 그러던 중 지난 85년 한 천문학도의 제안으로 칠성바위에 대한 정밀조사가 실시됐고 대단히 흥미로운 결과를 얻게 된다. 7개의 그 원반형 바위들이 지금 이쪽에 그 산등성에 그냥 이렇게 놓여 있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평판 측량을 해보니까 이 7개의 바위들이 밤하늘에 반짝이는 북두칠성의 그 자리 그대로 일치하고 또 하나는 반짝이는 그 광도 밝기에 따라서 밝으면 밝은 만큼 크게 어두우면 어두운 만큼 적게 그 비율을 일정하게 줘서 원반형 크기가 크고 작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위의 크기가 별의 밝기를 나타낸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혀낸 박종철 씨를 찾아갔다. 마침 그는 오는 4월 11일 천문학계에 발표하기 위해 운주사에 관한 논문의 마무리 작업을 하는 중이었다. 그의 논문 속엔 취재팀이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운주사 탑의 배치가 밤하늘의 별자리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제가 1981년도부터 이걸 쭉 관찰을 해왔죠. 그런데 칠성석의 광도에 관해서 계속 연구를 하다가 최근에 다른 생각을 자꾸 다니다 보니까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생각을 하다 보니까 혹시라는 생각에서 하나하나 대져보니까 아주 신기하게 그 맞아들이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조사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다. 세계 공통으로 사용하는 천문지도에서 1등성 별들을 연결해 운주사 탑 배치와 비교하는 것이다. 운주사에서 들어오는 입구 쪽에 여기가 하천이 있는데 하천 쪽으로 해서 여기가 이렇게 모습으로 해서 이쪽이 지금 북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을 향하고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전체적인 모습이 하늘의 별자리고 일치하는 겁니다. 현재 이쪽은 가을철 별자리고 또 하늘의 별이 겨울철 별자리가 가장 많이 모여 있습니다. 밝은 별들이. 그래서 겨울철 별자리 밝은 별들이 많이 모아 있는데 이쪽에도 또 탑재들이 많이 모아져 있거든요. 그리고 봄철의 별자리는 그 유명한 악투루스 테레 밤하늘의 1등성 별을 연결한 것과 운주사 탑을 연결한 모양이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탑재와 연결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요거고 저 위에 있는 벼하고
보고, 저 위에 있는 다 보고. 우리는 운주사에서 실제 탑의 배치 상황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것들이 이제 특별한 것은 그런데 탑 가운데 상당수가 능선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어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네, 좀 높죠 이제 이게. 그래서 이런 그 탑들이 키 이상 되는 높은 탑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저 건너편부터 이쪽까지 굉장히 높은 데다가 이 설치를 했거든요. 칠성바위. 지금 말하는 칠성석이 요거. 경사가 아주 급하죠 거기도. 능선에 세워진 탑들은 대부분 매우 가파른 곳에 위치해 있다. 박종철 씨가 연구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접근하기도 힘든 위치에 굳이 탑을 세운 데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을 거라는데 주목한 것이다. 사실 여기보다 저 건너는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쪽에 탑들이 지금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이 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운 것은 어떤 그 설계도에 의해서 세워졌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설계도가 바로 천문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운주사 석탑들은 밤하늘의 별자리를 그대로 땅 위에 구현해 놓은 하나의 천문도인 셈이다. 바로 이 탑들 하나하나가 모두 별자리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발견입니다. 사실 이 저 가파른 경사나 또는 절벽 위에다 탑을 세워놓은 걸 봤을 때 굳이 저기까지 가서 힘들게 탑을 세웠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탑들이 그 별자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앞뒤가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이면 별을 탑으로 나타내려고 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대체 불교와 별이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천문과 불교 관계를 연구하는 종교학자 김일권 씨를 찾아갔다. 여기서 우린 아무 연관이 없어 보이는 천문과 불교가 실제로는 밀접한 전통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로 이제 불교가 중국에 처음 전래되는 그 초기부터 이 인도의 천문학이라든지 서역의 천문학이 불교 경전을 통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아, 불교 관계가. 예. 그런 면에서는 불교 문화가 우리 그 동양의 그 천문학 그 전개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통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별과 불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일까? 그 단서를 찾기 위해 우리는 대흥사를 찾았다. 이게 우리 대흥사에서요, 아주 이제 오래전부터서 이제 내려온 테마입니다. 그래서 일반한테는 공개가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아주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기에는 좀 특이한 테마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탱화였다. 가운데 앉아있는 큰 부처의 양쪽에 그려진 7분의 부처. 이들의 머리 뒤에 둘러진 후광은 운주사 칠성바위를 그대로 닮아 있었다. 분명 북두칠성이었다.